안녕하세요. 와, 최신 소식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아예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니, 중국이랑도 다시 테이블에 앉는 판인데. 그니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최우방국인데 캐나다한테는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이거 참. 표면적으로는 그 온타리오주 광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그냥 뭐랄까 불쏘시개 같은 거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쌓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좀 들여다봐야죠. 특히 그 USMCA의 협정 과정에서의 앙금,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이 낙유럽 갈등, 이게 아주 중요해 보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속사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그 광고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관세 반대 광고를 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불을 지폈죠. 그렇죠. 레이건이면 뭐 미국 보수, 공화당한테는 거의 아이콘 같은 존재인데 거의 정신적 지주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가져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세 정책을 딱 비판하는 듯이 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도발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레이건 재단에서도 그거 악마의 편집이다, 취지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아시겠지만 뭐 지지율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랑 관세 문제로 소송 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1심, 2심 다 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완전 예민한 상태인데 캐나다가 레이건까지 소환해서 관세를 건드리니까 이건 뭐 제대로 신경을 긁은 거죠. 캐나다를 향한 분노가 상당해 보입니다, 진짜로. 그 광고가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총알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이미 화약에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이겠죠? 화약이요? 네. 더 깊고 오래된 갈등의 뿌리, 바로 USMCA 협상, 특히 그 안에서도 낙농업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 깊은 곳의 앙금은 아마 여기서 시작됐을 겁니다. 아, USMCA? 트럼프 1기 때 새로 맺은 북미 무역 협정이죠? 원래 납타를 대체한 거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후보 시절부터 네프타 때문에 미국 제조업 다 망가지고 일자리 다 뺏겼다. 이거 역사상 최악의 협정이다 엄청 비판했었잖아요. 실제로 뭐 수치를 봐도 납타 이후에 북미 교역량 자체는 엄청 늘었죠. 1993년에 한 2,9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뭐 1조 1,00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규모는 커졌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약 70만 개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멕시코 같은 데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가서.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프타 폐기하고 미국에 더 유리한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USMCA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업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USMCA 협상 때 미국이랑 캐나다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이 바로 낙농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짜 전쟁터였어요. 미국은 캐나다의 그 아주 폐쇄적인 낙농 시장을 열라고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아, 맞다. 캐나다 낙농시장 특이하잖아요. 그 공급관리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거. 네, 맞아요. Supply Management System. 정부가 생산량, 그러니까 쿼터부터 시작해서 가격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통제까지 거의 다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수입 유제품에는 관세를 거의 뭐 300% 가까이 매긴다고 들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외국 제품은 거의 들어오기 힘든 구조죠. 이 높은 장벽을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허물고 싶어 했고요. 그렇죠. 미국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큰 시장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2017년에 캐나다가 새로 만든 우유 성분 분류 기준, 그 클래스 세븐이라는 게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클래스 7이요? 그건 또 뭔가요? 그때 한창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거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버터 수요가 막 늘었는데 아, 네네. 버터 많이 먹었죠. 버터는 우유에서 지방만 빼서 만들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지방 빠진 액체. 그러니까 탈지 우유 성분들, 단백질이나 뭐 초효과 우유 같은 것들이죠.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아, 버터 만드느라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처치곤란할 정도로 쌓이니까 캐나다 정부가 머리를 쓴 거죠.
이 남아도는 성분들을 클래스 7이라는 새 등급으로 묶어요. 그리고 이걸 캐나다 국내 치즈나 요거트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싼 값의 원료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허용해 준 겁니다.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왜 미국한테 문제가 된 거죠? 캐나다 국내 문제 같은데. 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 낙농업계, 특히 위스콘신 같은 지역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위스콘신이요. 네. 그때 미국 위스콘신 같은 대리벨트, 즉 낙농지대에서 생산된 초여과 우유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캐나다로 무관세로 꽤 많이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치즈 회사들이 이걸 사다 썼죠. 아하.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클래스 7을 만들어서 자국에서 훨씬 싼 초여과 우유를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캐나다 회사들이 뭐하러 비싼 미국산을 쓰겠어요. 안 쓰게 된 거죠. 와, 그럼 미국 낙농업자들은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뉴욕 이쪽 지역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주요 낙농지대인 대리벨트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엄청 민감한 지역이네요. 그럼 그 지역 낙농가들이 직접 타격을 입었겠어요? 수치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산 초여과 우유의 캐나다 수출액을 보면요. 2015년에는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3년 만엔 2018년에는 3,200만 달러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와, 거의 뭐 5분의 1 토막 이하로 줄었네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죠. 핵심 지지층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USMCA 협상 때 이 클래스 7 폐지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폐지시킨 거군요. 네, 새 협정에는 클래스 7뿐만 아니라 비슷한 클래스 6까지 없애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캐나다 전체 낙농 시장의 3.6%, 3.6%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쿼터, 즉 TRQ, 테리프 레이트 쿼터까지 받아냈습니다. TRQ요. 그건 관세율 할당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정 물량까지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클래스 7, 6 폐지시키고 시장 3.6% 열고 완전 미국의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하는 거 다 얻어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부터 뭔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뉘앙스신데 그럼 뭐가 문제였길래 트럼프는 아직도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핵심이요.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한테 주기로 한 그 3.6% TRQ를 실제로 누구한테 나눠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미국은 당연히 뭐랄까 미국산 치즈나 버터 같은 완제품을 수입해서 캐나다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팔 그런 유통업체나 소매업체들한테 이 쿼터가 갈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야 진짜 시장에 파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죠. 근데 캐나다 정부가요, 이 쿼터의 상당 부분을 자국 낙농 제품 생산업자들, 그러니까 우유 가공하는 회사들한테 배분해버린 겁니다. 네, 생산업자요. 아니 잠깐만요. 캐나다 우유 가공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산 완제품 치즈나 버터는 자기들 거랑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한테 할당된 무관세 쿼터를 써서 경쟁 제품을 수입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쿼터를 대체 어디에 쓴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쿼터를 가지고 마진이 훨씬 적은 미국산 원재료를 사온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들 공장에서 치즈 만들 때 필요한 원료 우유라던가 유청 단백질이라던가 하는 것들이죠. 와, 완제품 수출하는 거랑 원재료 수출하는 건 부가가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은 캐나다 시장에 비싼 완제품 팔아서 돈 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캐나다 공장들이 그냥 싼 원료 사가는데 그 쿼터가 쓰인 셈이죠. 이야, 이거 진짜 교묘한데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속한 3.6% 물량은 미국산으로 채웠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명분은 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은 미분이죠. 아니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싶은 거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큰맘 먹고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서 갔는데 자리 안내 받고 앉았더니 아 근데 메인 요리는 여기 단골들 먼저 드시고 남으면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인가요? 하하,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고 오히려 상대방의 꼼수에 당했다는 느낌? 바로 그 기만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는 감정.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행정부가
캐나다를 향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지금 USTR 대표,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제이슨 그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USMCA 협상 때 실무 총책임자였어요. 캐나다랑 최전선에서 이걸 직접 다 겪은 인물인 거죠. 아, 정말요? 그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 캐나다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타이밍도 좀 절묘한 것 같은데요. 당장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7월이면 USMCA 협정이 발효된 지 6년이 되면서 협정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조인트 리뷰라는 걸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어요. 협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고칠 부분은 없는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모여서 점검하는 일종의 정기 검진 같은 거죠. 그럼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인트 리뷰 때 과거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 낙농업 TRQ 문제를 다시 꺼내서 재협상을 하려고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그렇죠.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강경 발언 쏟아내고 협상 중단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조인트 리뷰를 앞두고 캐나다를 미리 좀 압박하려는 뭐랄까 기선제압용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 부과된 관세 일부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도 있긴 하던데 이건 좀 다른 맥락인가요? 그건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상원에서 통과돼도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서요. 약간 상징적인 움직임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군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아주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른 걸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캐나다는 뭐랄까 약속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약간은 좀 얄미운 혹은 괘씸한 그런 상대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여러 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최근 무역 갈등, 이게 그냥 광고 하나 때문에 벌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 밑바탕에는 USMCA 협상 과정에서부터 쌓여온 낙농업 문제, 특히 그 TRQ 배분을 둘러싼 미국의 어떤 깊은 불신, 배신감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 너머에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2026년 USMCA 조인트 리뷰라는 큰 분기점이 다가오는데 미국이 작정하고 이 낙농업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캐나다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게요. 캐나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두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무역 파트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북미 경제 전체,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앞으로 계속 찾아봐야겠습니다.